80대가 되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하나의 도전이 되었고,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온몸이 쑤시더군요.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크게 틀게 되고, 신문의 글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60대 때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가장 힘듭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도 거동이 불편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미처 몰랐던 관계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생 모으고 아끼면서 살았는데 정작 건강이 나빠지니 쓸 수가 없더군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이제는 조심해야 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8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 아침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비 오는 날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의 삶에 자꾸 간섭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전화, 한 달에 한 번 보는 얼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되어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80대가 되어 느낀 7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6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제 친구 중에 평생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서 수십억의 자산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 많은 재산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 친구는 얼마 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돈 모으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건강관리에 썼더라면 83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60대에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등산도 거뜬히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래서 더더욱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은 귀찮다고 미루고 가벼운 증상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곤 했죠.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하나둘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특히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60대 때는 장바구니 2억에쯤은 거뜬히 들었는데, 이제는 1kg만 들어도 팔이 떨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1시간은 거뜬히 걸었는데, 지금은 30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분이라도 걸으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것만큼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꼭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1kg짜리 아령으로 하루 10분씩 팔 운동을 합니다.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때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젊었을 때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지만 이제는 휴식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부디 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저는 딱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급이 없어지니 최대한 아껴서 생활하자.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절약했습니다. 3만 원 하는 미용실도 아까워서 10,000원짜리 이발소를 다녔고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할 때마다 다음에 가자며 미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열흘을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돈 모으느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못했네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추억이었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 배우고 싶었던 노래교실,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 이 모든 것을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물론 노후에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생활비면 충분합니다. 연금으로 월 100만 원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경험에서 깨달은 현명한 노후 재정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의료비, 식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연금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것들은 평생 나오는 고정 수입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생활하세요.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줄이세요. 성인이 된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매달 행복 예산을 정하세요. 저는 요즘 매달 용돈의 20%는 무조건 저와 아내를 위해 씁니다. 작은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다섯째, 비상금은 따로 모아두세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과감히 현재의 행복을 위해 쓰세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돈을 모으느라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압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두 번째 통장을 더 풍성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늦은 귀가, 주말 골프, 회식, 돈을 벌어오니까라는 말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죠. 그러다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있으면 어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막상 대화할 주제가 없더군요. 아내는 저의 과거 무심했던 행동들을 이야기하며 서운함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 다투기도 했습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좋은 대학 보내기, 좋은 직장 취업시키기가 오히려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제 앞에서 어색해했고, 저 역시 그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3년 전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가족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는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듣게 되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 관계는 시간이 아닌 관심으로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경험해서 깨달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함께 하세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세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학원에 다닙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하세요. 둘째, 자녀들과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보세요. 조언이나 훈계 대신 먼저 경청하세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손주들과의 시간은 교육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우세요. 셋째, 가족 모임의 성격을 바꿔보세요. 형식적인 명절 모임 대신 한 달에 한 번 함께 취미 생활을 해보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보세요. 각자의 생일에는 추억이 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표현하세요.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관심을 표현하세요. 80대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결국 가족뿐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지나가지만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우자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이 바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처음 2년은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리다가 하루가 가고 그러다 잠이 들고 마치 시간을 죽이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제 스마트폰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유튜브로 기타 배우는 영상 많아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 시절 통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취직 준비해야 한다며 포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유튜브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끄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손자가 옆에서 도와줬죠. 3개월 후 저는 기타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들 저보다 기타를 잘 쳤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호회 사람들과 모여 기타를 치고 작년에는 요양원에서 작은 공연도 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굳었지만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나이 듦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깨달은 점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야말로 최고의 스승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배움이 더 즐거워집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호회에는 50대부터 80대까지 있답니다. 셋째, 성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경쟁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넷째,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나요? 여행을 가고 싶었던 곳이 있나요?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시간이 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80세에 제가 기타를 치다 실수해도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년 뒤에는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작년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늙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전을 멈출 때 끝난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이자 가장 큰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며 한 달 내내 밤잠을 설쳤죠. 딸이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제빵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이 못마땅해서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제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걸로 충분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제 체면과 자존심에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들이 참 많다는 것을요. 첫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녀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자녀의 행복을 재단하지 마세요. 자녀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그들의 인생입니다. 둘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은퇴 전 직함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누구와 친한지, 어떤 모임에 나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다움을 찾을 때입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줄여보세요.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넷째,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이웃의 승용차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직업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가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에 투자하세요. 제가 80이 넘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고
웃음이 늘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자 그들도 저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정년 퇴직 후 저는 시간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또 TV를 보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죠. 이제 편하게 쉴 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앨범을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군요. 기억에 남는 일도 특별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먼저 제가 시간을 허비하던 방식들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드라마만 보며 시간 보내기, 아무 의미 없이 동네 슈퍼만 들락거리기, 과거 회상하며 한숨 쉬기,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기, 의미 없는 모임에서 험담하기. 이제는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첫째,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표를 세웁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오자.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요. 둘째, 배움의 시간을 가지세요.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공부를 합니다. 80이 넘어 시작한 서예가 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나눔의 시간을 만드세요. 주 2회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합니다. 경로당에서 서예를 가르칩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삶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넷째, 창조의 시간을 가지세요.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요리를 배워 가족들에게 대접합니다. 다섯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만드세요. 매주 수요일은 아내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잠이 줄었는데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달력의 일정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봉사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하니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저의 목소리가 달라졌고 서예를 가르치면서 저의 글씨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석이 될 수도 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마지막 7번째 조언은 오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83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늘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연금이 조금 더 모이면, 아들이 승진하면,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면 하면서 행복을 미루었죠. 그러다 5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테니스를 치던 친구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아직도 제 폰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한 게임 더 치자고.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만이 확실하다는 것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실천하고 있는 오늘을 즐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씁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점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합니다.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웃음이 습관이 되니 삶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습니다. 베란다에 피어난 새싹을 발견하는 기쁨,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의 맛, 동네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네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다섯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만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계획을 세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작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종종 절대로라는 말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제 방 벽에는 이런 글귀를 붙여두었습니다.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이 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부터 그 행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7가지 이야기는 83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소중한 진실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60대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이 아닌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는 마세요. 제 주변에는 돈은 많지만 웃음이 없는 분들, 돈은 적지만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이는 그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까지 소유하려 하지는 마세요.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놓아주고 나서야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어 시작한 서예가 지금은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남의 시선, 자녀의 성공,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와 의미 있게 보내는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24시간이지만 그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을 위한 산책 한 걸음, 배우자를 위한 사랑의 한마디, 자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새로운 취미의 첫 수업,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봉사활동의 첫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걱정이 아닌 기대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은 고난, 직장에서의 도전,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남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인생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83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흘린 눈물과 웃음, 후회와 기쁨을 통해 얻은 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길을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는 다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선물한다. 오늘도 나는 작은 행복을 찾는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감사하며 산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며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살아보세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떨지 말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갑시다. 자녀의 삶에 지나친 걱정은 내려놓고 그들이 선택한 길을 믿어주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채워갈 새로운 꿈을 꾸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매일 사랑한다 말하고 고마운 이에게는 수시로 감사하다 전하고 용서할 이에게는 너그럽게 손을 내밀고 도울 이에게는 기꺼이 마음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찾아 아침 햇살에 미소 짓고 저녁 노을에 감사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갑시다.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명예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권력이 허상임을 알아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고 이웃을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낯선 이를 만나면 너그럽게 대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부디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언젠가 떠나는 날이 오면 후회 없이 미소 지으며 고마웠다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경험한 인생의 지혜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